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10월 13일이죠. 오늘 화요 공부 모임. 오늘도 우리 도반분 한 분 모시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공부 모임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잠깐 소개 좀 해주실래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서 왔고 이정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전 사실은 이제 거사님, 이전엔 뵌 적이 없고, 그쵸? 카톡으로, 이렇게, 카톡인가요? 메시지로 연락 주셔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일찍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한 6시쯤에 이제 뵙고, 간단하게 그냥 말씀만 나눴는데, 그냥 뭐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도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해 주실 수 있나요? 뭐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아니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이렇게 지금까지 꾸준히 오게 되셨는지 아니면 몽지릴라와 어떤 계기로 인연 맺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어릴 때부터 예. 집안이 자라온 환경이라든가 예. 그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탓인 게 많은 것 같은데 예. 이 성격이라든가 이 모든 면에서 예. 보통 사람들보다 좀 많이 부족하고 예. 조금 약한 면이 많았거든요. 성격적으로요? 네네. 기질적으로 그런. 기질적으로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참을성이라든가 예. 절제하는 예. 것, 책임감, 예. 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용기를 낸다든가 예. 이런 좀 나약한 면이 많아가지고 예. 이 내 자신을 좀 내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힘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세상의 네. 한 일원으로서 네네. 적극적으로 네네. 살아가시기에는 성격적으로 좀 약한 면이 있으셨다는 걸 일찌감치 아셨어요?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아셨어요? 또래하고 어울리면은 예. 그 또래에서 말은 안 해도 느껴지는 그런 위축감? 기운이 있잖아요. 기운이요? 네네. 이렇게 위축되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예. 항상 부대끼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계속 성인이 되어서도 예. 나이만 먹었을 뿐이지 그거는 계속 그대로 유지가 그런 되는 식의 어떤 내적인 예. 그런 힘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예, 거를. 힘 약해서 네. 그냥 수동적으로 네. 그냥 모든 걸 그냥 고등학교 그냥 수동적으로 졸업하고 대학교 수동적으로 가고 그냥 물결 휩쓸리는 대로 그냥 물결 치는 대로 그냥 따라서 예. 거사님의 생각대로 못 사시고. 내 생각대로 못 살고 예. 이 마음의 욕망, 이 절제라든가 책임 이런 것도 없고 예. 의지나 이런 네. 결단력이나 네. 이런 것들요. 예. 그냥 그렇게 살았다고 지금까지 봐야 되죠. 그럼 지금까지 거사님의 뜻대로 뭔가 결정해서 했던 일이 있으세요? 지금까지 한 50여 년 이상을 살아오셨는데 거사님이 나는 이거 하고 싶어 이렇게 할 거야 해서 결정을 해서 그걸 하신 일이 없으세요? 한 번도 없으세요? 몇 횟수가 아주 적은데 예,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재수를 했는데 예. 학원을 다니다가 예. 꼭 굳이 학원을 뭐 안 다녀도 예. 내 방식대로 해봐도 될 것 같아 이래서 예. 학원을 내 스스로 학원 안 두고 다니신 거. 예. 계획을 내가 예. 주체적으로 짜서 예. 공부를 했거든요. 예. 자기주도 학습이요, 요즘에. 그 다음에 또 뭐 장난감도 사고 싶은 게 있을 거고, 뭐 취미 생활도 하고 싶은 게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거 있다 아닙니까? 그걸 기억나는 게 별로 없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했는 게 예.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없는 것 같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주도했는 게 예. 내 마음 속으로 예. 내가 좀 뿌듯하게 예. 아, 이건 내가 했다. 이런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 그래 기억에 남는 일이 네.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와. 근데 하나 있네요.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 아, 그건 네. 사실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서실 수 있는 분이 의외로 거사님들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보살님들은 좀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데, 거사님들은 좀 그런 면에서 이렇게 몇 분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에 흥미가 없어서 참여를 못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두 번째, 이 자리 우리 이 화요 모임에서는 두 번째 신청하신 거사님이시거든요. 아주 큰 일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아까도 잠깐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는 게 힘드셨다 그랬거든요. 성격 때문에. 아, 네. 이게, 그러면 막 그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죠? 그 많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이제 내면에 쌓이고 화도 나고 그럴 텐데.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그냥 이렇게 그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냥. 욕망이 이끄는 네. 대로요? 그럼 스트레스 안 쌓일 텐데요. 욕망이 이끄는 대로 하면. 아니, 화나면. 주변에 이제 모든 내가 못한 일이나 그런 게 있으면은 예. 그거를 푸는 게 이제 회피를 하고. 회피를 네, 한다고요? 회피를 하고. 네. 어떤 해결해야 되고 내가 그렇죠. 정면으로 이렇게 네, 맞붙어야 될 일이 있는데 회피하고 절대 그렇게는 못하고. 그트게 못하고요. 마음속 여 깊숙한 곳에 예. 계속 쌓아놓고 네, 있고요. 네. 그게 계속. 그럼 마음에 좀 병이 생기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항상 좀 이 얼굴이 예. 좀 밝지, 뭐 기운이라 이게 좀 기운이 항상 좀 가라앉는 기운이 깔아앉아 있고, 그럼 사회생활 하시기 상당히 많이 힘드시. 힘들었어요. 사람 만나는 거나 아니면은 어차피 사회생활은 사람 속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니까 항상 그러면 내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뭔지, 이 분위기가 어떤지 그것을 먼저 읽고 그렇게 맞춰서 행동해 오신 그렇게 건가요? 맞추고 수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따라가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시고. 네네. 그런 것이네요. 그러면 이 마음 공부는 누가 권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것 때문에 이건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자발적으로 하셨네요, 이것도. 그렇죠. 그렇게 하겠는데 네. 이게 이제 좀 시간이 너무 지나니까 예. 이제 어느 좀 한계가 오더라고요. 이게. 이 공부가요? 아니 이 마음이 괴로운 게 예. 이걸 견디는 게 한계가. 예. 살다 보니까 이게 한계, 참는 거 네네. 이렇게 눌러놓는 것도 오면서 한계가 오셨어요. 한계가 오고 주변 생활도 좀 이렇게 예. 좀 정리가 안 되고 예.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는 건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건가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예. 책임감 있게 다 한다든지 예. 뭐 조직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려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낸다든지 뭐 이런 사회 그냥 보통 성인 어른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예. 해야 될 일을 예. 좀 많이 못했죠. 그러면은 평가도 좀 못 받으셔. 네, 맞습니다. 그렇겠네. 그 조직에서. 그래서 예. 그런 데서 막 또 본인이 쌓인 그런 것도 있을 뿐더러 조직에서 이제 점점점 그 자기의 성격으로 인해서 더 큰 어떤 안 좋은 결과가 미치고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이고 힘들으셨겠네요. 네네.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마음 공부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게 뭐죠? 그래 이제 동생이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자원상가 예. 소개를 해가지고 예. 거기 가서 그냥 뭔지도 모르고 예.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따라하고 예. 그냥 했거든요. 예. 저는 마음이 괴로워서 이제 하다가 예. 그 자원상가 그 마당에서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산책을 하다가 예.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순간적으로 예. 내가 불안, 뭐 초조, 예. 이런 막 창피함, 뭐 이런 모든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마음이 일순간 이게 실체가 아니라 이게 허수아비다 이런. 그런 식의 예, 어떤. 옛날에는 그게
그게 난 줄 알았거든요. 예, 예.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예. 그 진짜가 아니고 예. 갑자기 그게 아무 힘이 없는 그런 거로 이렇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감정, 아, 그동안에 예. 문제가 됐던 예, 감정들이 그렇죠. 예, 실체 없는 것으로 딱 보이던가요? 네네. 그때? 예. 그러면은 그 경험 이후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놓여놨나요? 그 감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 그래,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예. 이제 내가 가는 길은 이제 이런 방법으로, 예.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예. 그게 한번 하다가 예. 또 일상생활에 부딪히면 예. 또 안 돼. 이게 그쪽 그 평소에 그 방향으로 평소에 했던 어떤 평소에 그런 그 감정이 끌리고 네. 감정이 살아있고 내한테 예. 영향을 미치고 예. 일상을 가거든요. 예, 예. 그럼 가면은 또 그때 했던 그 경험을 떠올리는 거예요? 느끼려고 노력을 하면 예. 하루에도 뭐 왔다가 갔다가 이런 게 아주 옛날에는 감정에 막 묶여 있다가 있다가 풀려났다가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그런 경험을 했었지 이거는 진짜가 아닌 그런 게 있었지 하면서 그 마음을 느끼려고 하면은 예. 그렇게 돼요? 잠깐 갔다가 예. 또 금방 옆에서 무슨 경계가 확 다가오면 예. 또 마음이 이렇게 흩어지고 예. 그 생활을 이제 계속 단순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꼭 갔다가 왔다 갔다 감정이 감정 부분만 감정이 막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그 사회 생활에서 힘들면 아니면 주변에서 환경에서 좀 힘들어지면 그때 경험했던 게 이 감정이 실체가 아니지 그것을 좀 환기시키면 괜찮아졌다가 그렇죠. 또 이제 또 지나고 또 다른 또 그런 물결이 치면 또 힘들어지면 또 환기시켰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셨다는 얘기죠. 감정이 사로잡혔다가 거기서 자유로워졌다가 사로잡혔다가 자유로워졌다가 사실 그러면 거사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적인 문제인가요? 그러면 결국은 다 이게 감정으로 이렇게 남으니까 그렇죠. 어떤 일이 그렇죠. 감정. 예. 감정적인 제일 처음 출발은 감정이죠. 감정적인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자원성과도 갔었고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이게 실체가 없다는 경험이 있어서 이제 그 경험으로 이렇게 내 삶이 가야 되겠다 생각하셔가지고 일상으로 돌아오셨을 때 감정에 묶이면 그걸 환기시키고 또 감정에 묶이면 그걸 환기시키고 이게 계속 지금까지 그러시나요? 그러면? 네, 지금도 계속. 아, 그래요? 그러면 여전히 삶에서 이원적이겠네요. 감정에 묶일 때가 있고 감정에서 자유로울 때가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몇 년, 아까 14년이라 하셨나요? 네. 그럼 한 6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상태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건가요? 뭔가 더 나아지거나 뭐 밝아지거나 더 힘을 얻거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힘으로 치면은 이것을 보는 그 마음이 아주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약했거든요. 약해서 한번 그러면 또 막 하다가 이 돌아가는데 아주 서툴렀던 것 같고. 이렇게 딱 돌리는데. 돌리는데. 전환하는데. 근데 마음이 이때는 이게 아닌 것 같다가도 이쪽으로 오면은 이게 또 현실은 너무나 생생하게. 아니 이럴 수가 없지. 현실은 또 진짜인 것 같고. 그러다가 다시 또 마음을 되돌리면은 이 현실은 또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때 되돌아가는 방법도 지금 생각에 서툴렀던 것 같고. 지금은 그 부분이 좀 노련하게 돌아갑니까? 방법도 잘 몰랐고. 어떤 식으로 리턴 하세요, 그러면? 그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책에서도 봤고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봤는데 그 스님 말씀이 어두운 동굴에서 이 등불을 들면 등불을 켜면 이 모든 어둠이 일순간에 사라진다. 불을 켜면 어둠은 사라진다. 그럼 불을 켜시네요. 그러면 그렇죠. 순간 어떻게 뭐 챙기는 게 있습니까?
그 느낌을 아니까. 느낌을? 예, 그 느낌을 아니까 그거를. 그 느낌을 이렇게 환기하는 거네요. 돌아가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서툴긴 하지만 예. 그게 아주 내한테 없어지지는 않고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한 6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이원성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 공부라는 것이 우리가 본질적인 것, 좋고 나쁜 감정의 근원에 통하지 않으면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공부 시작하려는 이유가 뻔하죠. 삶이 괴로우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공부를 하죠. 거사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렇죠? 네. 그럼 어떠냐면 목표가 뭐가 되냐면 그 괴롭지 않은 상태로의 뭔가 도약이 돼요. 그렇죠? 그걸 편안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너무 좀 뭐랄까, 한번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데, 실체가 없는 것이라면, 그렇죠? 감정이 실체가 없는 것이라면, 거사님. 네. 감정이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체험하셨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감정에 묶였을 때도 실체가 없는 거 아닌가요?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나요? 감정이 묶여 있을 때는 그 감정이 나에게 아주 생생하게 영향을 미치니까. 네. 그게 싫은 거죠. 근데 실체 없다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것에서 내가 구속받는 그게 싫은 것이 거사님한테는 이제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죠? 네. 실체 없음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런 데서 구속받는 것이 싫어. 이게 이제 거사님이 이제 추구한 어떤 그 나름대로의 공부거든요. 근데 실체가 없으면 묶여 있을 때나 풀려 있을 때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감정이라는 게 실체가 없는 것이라 묶여도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나의 상태에 상관없이 감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현실성 저에게 영향을 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에고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근본적인 공부는 우리가 이 불편함이라는 것은 에고의 문제거든요.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사실은 이제 불편함인데, 그래서 그 불편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에고가 또 노력을 해서 불편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갔다가 또 그게 항상하지 않으니까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에고가 계속 힘을 쓰고 있는 건데, 에고가 있는 한 그거는 그 게임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근본적인 근원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냥 에고의 노름인 것이죠. 뭐냐면 진짜 조건 없이 왔다 갔다 함 없이 편안해지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챙길 필요 없이, 환기시킬 필요 없이. 네, 그거 원하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불편함의 뿌리를 봐야 돼요. 네. 편안함의 뿌리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편안함에서 불편함 있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불편함의 근본을 봐야 되고 편안함의 근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으로의 어떤 전환이 아니라 어떤 순간적인 체험에 의해서 이게 실체가 없구나 하면 그 순간적인 어떤 체험상을 붙든 거예요. 그 순간적인 그게 제대로 소식이 왔다 하면.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뭔가 어떤 이해가 돌았다거나 어떤 식의 조금 공부의 경계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상태를 붙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제 현실은 계속 이게 물결처럼 출렁거리거든요. 그러면 거친 물결이 일어나면 다시 그 기억을 떠올린다거나 그쪽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씨름한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어떤 편안함으로의 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깨달음이 근원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지 깨닫지. 그러니까 그 뭐에 대한 깨달음이냐? 그 괴로움의 근본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거사님 입장에서는 그
그 두려움의 근본을 깨달아야 되고 위축됨의 근본을 깨달아야 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정면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원은. 그러면 괴로움이 근본을 보면은요. 그 괴로움의 근본이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 괴롭거나 괴롭지 않거나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 가벼워지는 체험은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경계의 변화일 뿐이고 근본에 이렇게 닿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거사님이 진짜 공부를 하시고 싶다면 그 경험을 잊으셔야 되고 그런 식의 조작을 놓아버리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물론 사람들도 다 그렇거든요.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 편안함을 이렇게 추구를 해요. 편안하고 싶어서 그거에 자기 눈높이에 맞게 추구를 하죠. 그러면 그때 아무리 옆에서 근원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편안한 상태를 이렇게 유도하거나 이끌어주거나 임시적으로 만들어주는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눈높이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도 어떤 조건적인 어떤 그 임시적인 경계의 변화일 뿐이지 근원적인 치유가 될 수 없고 근원적인 해탈이 될 수가 없겠구나라는 거를 알면은 그런 식으로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그 근본이 뭐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본이 뭐냐. 그게 진정한 해탈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감정에 머무는 게 아니고 일없음의 어떤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감정 자체가 나한테는 어떤 감정이 펼쳐지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조건이 없는 어떤 해탈이고 자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접근, 전환을 못 본 거예요. 왜냐?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경험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싫었기 때문에 잠시라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계가 내가 의도적으로라도 만들 수 있다면 자꾸 그거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는 이 게임이 끝나지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세계의 실상이 뭔지 진실이 뭔지 꿈에도 모르죠. 우리 존재 자체는 본래 자신은 아무런 번뇌나 고통이 없는 게 우리의 자신이거든요. 본래 자신은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본래 자신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래 지금 이 상태에서 거사님이 진짜 여기에서 이 굴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자유롭고 싶다면 그리고 아실 것 같아. 만약에 더 큰 경계가 닥쳤을 때 이게 과연 내가 이게 환기가 될 수 있냐 이거죠. 근데 죽는 문제라든가 이렇게 치유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렸다거나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게 그래 이것도 실체가 없어 내지는 그래 그 상태의 경험으로 한번 돌려보자 해서 이게 되냐 이거죠. 그 경계가 클 때는 그 경계가 가벼울 때는 쉽게 이게 치환이 될 수 있지만 그 경계가 강력할 때는 강력한 거죠. 내 존재 자체가 생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와서 이게 잊고 싶어도 자꾸 떠오르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안 돼요. 자꾸 그 끊임없이 떠오르기 때문에. 근원적인 어떤 해탈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에서 진정으로 거사님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지긋지긋한 감정의 굴레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싶다면 그런 식의 왔다 갔다 하는 조작은 놔두고 그런 불편함이 밀려올 때 이게 뭐냐를 봐야 돼. 그 근본으로 들어가야 돼. 근본으로. 뿌리로. 마음을 써서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식의 공부. 어떤 횡적인 접근이 아니라 종적인 접근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과사님. 법문 좀 들어보셨죠? 네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뭔지 탁 와닿습니까? 이겁니다. 할 때.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 소리는 소리고 냄새는 냄새고 예. 맛은 맛이고 다 따로 존재를 하는데 예. 이 자리를 한번 보고 난 이후에는 예. 이 모든 게 예. 이게 예, 같은 종류가 같은 거다. 이렇게. 그게 이제 실감이 납니까? 예, 실감이 실감이 나는데 예. 확실하게 나는데 확실하게 나는 건 아니고. 아닌데
이 화분을 보는, 꽃을 보는 마음이 네, 옛날하고는 다르거든요. 아, 달라요. 옛날에는 그냥 꽃은 꽃대로, 네. 냄새는 좋은 네. 대로, 네. 나한테 불쾌감을 주면 불쾌감을 주는 대로 했는데, 네. 이제는 이게 하나, 무슨, 앞에 막이 이렇게, 네. 이걸 좀 갈리는 그런, 이 대상을요? 이 대상이 내한테 힘이 없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영향이 미치지 그냥 못하는? 꽃도 괜찮고, 네. 꽃이나 고양이나, 네. 고양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나 이게 네. 고양이 많이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같이 이렇게. 똑같은 것으로. 기쁜 거나 슬픈 거나, 네. 같은 것으로 이렇게. 영향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영향이. 네. 그럼 그 꽃이나 고양이나 같다는 거를 아시겠습니까? 꽃과 고양이가 같은 것이라는 거를, 본성이 같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꽃하고 고양이가 예. 그 옛날처럼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예. 이 내 마음에서 이렇게, 비춰진 거다. 내 마음, 네. 기운이 이렇게 그걸 보고. 기운이? 네. 기운이 보고 있다? 그때 내 마음에서 이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 아,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때도 제가 보면 제 마음이 보였거든요. 예, 그때 경험에서요? 그때 경험에서는 불안, 초조, 공포가 이 모든 밖에서 돌던 게, 예,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이게 아무 실체가 없는 게 이 마음 속에서 이렇게 마음 속에서 보여가지고, 예. 그때 한번 그런 경험을 했고. 그러면 환기시켰다 했잖아요. 그때 경험을. 네. 그러면 이 마음으로 돌아가신 건가요? 그렇죠. 불편함이 일어나면? 그때 그 불안, 초조, 공포를 보던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 그 어떤 그 대상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자리로 이렇게. 그러면 그런 불편함이 일어나면 그 경계를 놔두고 이 자리로 돌아오셨다는 이 자리에 건가요? 와서 그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 그건 아무 실체가 없는 거로. 그러니까 경계에 빠졌다가 이 자리에 왔다가 이게 왔다 갔다 예,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경계, 이게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었다가 네네. 어느 순간 그 불편함이 밀려오면 확 본래 이 마음자리로 이렇게 이게 왔다 갔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나 이 꽃이나 이 똑같은 마음이라는 게 자각이 됩니까? 지금 이렇게 차 소리가 지나가는 거나 이 꽃이나 똑같은 하나의 마음자리에서 드러난다는 게 이게 자각이 됩니까? 의심이 없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 확실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꽃을 보고 깨달았다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 소리에 깨달았다 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마음을 깨달은 거거든요. 인연은 꽃이 되고 소리가 되는데 깨달은 거는 똑같은 거를 깨달은 거거든요. 그리고 꽃이나 뭐 소리나 아니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것의 바탕은 이게 본성은 이 하나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럼 지금 여기에서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그거는 확실합니까, 거사님? 그럼 옛날하고 달라진 점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지금은 어떤가 하면은. 예. 옛날엔 좋은 소리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예. 쓴 소리를 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예. 근데 지금은 이 자리에 제가 있으면은, 예. 좋은 소리는 좋은 소리대로, 쓴 소리는 쓴 소리대로. 그대로 좋은 소리는 좋은 소리일 뿐이고, 쓴 소리는 쓴 소리일 뿐이고, 예. 이 내 마음에서는 그냥 예. 똑같은 거로 이렇게 느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도 조금 지나간 이야기인 것이고 지금 저랑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선생님이 계시고 제가 있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자각이 됩니까? 이게 말도 왔다 갔다 하고 생각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고 사물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자각이 됩니까? 똑같은 이 마음자리가. 그렇죠. 그때 봤던 그 마음이 느껴지죠. 지금 확연하시냐 이거. 네, 지금 자각이 됩니까 네, 이거? 네. 이거는 이제 뭐 소리로 드러나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임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지금 생각도 막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뭐 약간의 미세한 감정들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또 한바탕이라는 게 자각이 됩니까? 예, 그렇죠. 확실합니까? 네.
이거 생각이 아니고.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자기 현실입니까? 마음이, 마음. 현실입니까? 예, 마음이 여기 따로 있는 건 또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생각의 어떤 분별일 뿐이고, 마음이 내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다 하는 것도 이거고, 밖에 있다 하는 것도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도 다 말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 장소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면 다 그것은 어떤 분별상인 것이지, 이것은 말로, 생각으로, 소리로, 모습으로 이게 드러날 수는 없어요. 근데 말을 하든 생각을 하든 뭘 사물을 보든 늘 이 경험이라는 거는 말할 수는 없지만 내 스스로는 부정할 수가 없어야 되거든요. 이거 확실합니까, 이게?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건 제가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편함 그대로가 이거 아닌가요? 불편함 그대로가 이거 아닌가요? 두려움 그대로가 이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 다 여기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불편함이 있고 이게 따로 있으면 불편함은 이거 밖에 있는 거예요. 이거와 별개 있게 돼버리는데 모든 것이 여기서 펼쳐지고 있는 거라면 불편함도 이 일 아닌가요? 즉, 그냥 그것이 그대로 이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왜냐하면 이걸 직면을 해야 돼요. 직면. 그것의 정체를 뚜렷이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알면 더 이상 왔다 갔다 마음을 이렇게 조작하지 않게 돼요. 빠졌다가 챙겼다가 빠졌다가 챙겼다가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실제가 없다는 것을 한번 이게 체험을 한번 했으면 예. 그 마음은 그러면 어떤 다른 노력하지 않아도 그건 계속 유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라 덜 깨어났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깨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네.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게 이 법의 실상을 스스로 이렇게 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분별이 이렇게 따로 두고 있는 이 마음이 부서져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 상태 그냥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 체험 그 상태.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지도도 안 받았고 뭔가 이게 탁마의 어떤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년 내내 왔다 갔다 거기에서 경계에 빠졌다가 이 자리에 왔다가 또 경계에 빠졌다가 그 놓아버리고 왔다. 이거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근데 공부가 여기서 이제 한 곱이 체험하고 나서 한 곱이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좋고 나쁜 경계가 너무도 분명하게 똑같다라는 걸 깨쳐야 돼요. 경계의 차별성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게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괴로움이 그대로 법인 것이 돼야 되는데 진실이 돼야 되는데 괴로움을 버리고 괴롭지 않은 것이 진실하다라던 그런 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법상에. 자기만의.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자기식으로 보게 되거든요. 기존의 어떤 지식으로. 왜냐하면 기존의 지식으로 봤을 때 괴로운 건 나쁜 거고 괴롭지 않고 평화로운 건 좋은 거니까 법을 또 그렇게 보는데 법은 그런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나의 관점에서 자아의 관점에서 봤다는 거죠. 자아의 관점에서. 자아를 벗어나는 공부길에 들어서서 자아가 이렇게 해체되고 힘을 잃어버리고 존재감이 사라지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자아의 좋고 나쁜 것이 공부의 기준이 돼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운 건 자아가 괴로운 것이지 법이 괴로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의 도약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공부의 주체가 나인 거. 그 상태에 아직 머물러 있는 거죠. 나의 좋고 나쁜 감정이 아무런 차이가 법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좋아도 이거고 나빠도 이거거든요. 근데 단지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의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거는 옳은 것이고 싫은 거는 악인 것. 이런 이원성의 구조에 있어요. 우리한테. 자아의 기준에서는. 나한테 이로운 것은 선인 것이고 나한테 해로운 것은 악인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쪽으로 회귀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경계를 떠나려고만 해. 경계가 법이라야 되는데 그래서 불이법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따로 있는 거야. 경계를 벗어난 마음이. 그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이원성인 것이지.
경계가 곧 법이거든요. 불이법이라는 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체험할 때는 우리가 이게 경계 어떤 모양이 아닌 것이 체득이 되는데 뭐를 집착하는 이거를 집착해버려. 그게 이원성의 구조에서 법을 탁 집착해버리는데 알고 보면 그것도 하나의 분별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명확하게 초점이 안 맞았다 이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불편함이나 아니면 현상적으로 불편함이 일어나는 거는 자기 자의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그 상태를 한번 거사님 우리가 그 유심히 볼 필요가 있거든요.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거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죠. 네, 선택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버리고 이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는 나의 의지죠. 나의 노력이 가미된 거죠. 네, 네. 그럼 뭐가 거기서 진실한 것일까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더 진실한 것일까요? 내가 거기에 조작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돌아오는 게 더 진실한 것일까요? 조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법을 따로 둬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한번 머리를 굴리고 그 상태를 한번 떠올리고 내가 실체가 없었다고 경험했던 그 기억을 한번 길어 올리고 그 미세하게 이게 조작이 작동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모르는 거죠. 우리가 가장 법에 가까운 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그게 싫으니까 자아가 개입해서 자아가 원하는 쪽으로 그게 따로 마음이 따로 있는 게 법상이었다는 걸 깨닫게 그건 한번 환기시키고 기억을 해야 되거든. 그건 불이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이게 아이러니한 공부인데 문득 마음을 체험한 모든 것이 어떤 거에도 영향받지 않는 이것이란 자각이 오면 우린 그걸 따로 취하려고 그래요. 경계가 곧 이것인 것인데. 근데 경계가 왜 이렇게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거는 내가 여전히 이게 분별심이라는 게 묘한 거거든요. 집착하고 치착하면 뭐가 있는 것 같아. 그게 따로. 근데 집착하지 않으면 경계가 곧 투명한 법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취하거나 버리려는 그 마음이 그걸 뭐가 있는 것처럼 만들지 그 마음이 없으면 그것 자체가 투명한 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괴로운데 괴로움이 없다. 즐거운데 즐거움이 없다. 이런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거를 취하고 버리려고 하니까 뭐가 있는 것처럼 자기한테 느껴지는 거라. 뭐 존재화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진짜 우리가 공부가 진일보하고 조건 없이 자유로워지려면 불이법에 통해야 돼요. 불이법에. 그게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뭔가 체험을 했는데 여기는 일 없는 자리고 여기는 뭐가 있어. 그러면 어떤 경계를 만나면 그러니까 거사님 행복할 때 이쪽 자리로 돌아오나요? 즐거울 때? 즐거울 때? 즐거울 때, 기쁠 때. 네네. 돌아옵니까? 이 자리로? 즐거울 때? 네. 그 즐겁다 하는 게 이제 아무 일 없을 때 그냥. 그 옛날 즐거운 거하고 요즘 즐거운 거하고 이게 기준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무 일이 없고, 예. 내 몸이 편안하고, 예. 내가 원하던 대로 되고, 예. 이 주변 조건이 좋으면 예. 즐거웠는데, 예. 요즘은 이 마음자리에 있을 때가 예. 즐겁고, 그렇죠. 마음이 좋죠. 그 경계를 떠났을 때 뭔가 어떤 예. 일어나는 그런 현상에 손을 뗐을 때. 네. 예. 이 마음에 있을 때는 좋을 때나 싫을 때나 그냥 이 마음 그대로. 그 희노애락 어떤 일이 펼쳐지더라도 그거에서 그냥 마음 안 뒀을 때가 네네. 좋지. 막 기쁘다고 해서 거기 이렇게 예, 그렇죠. 있지 않게 된다. 예, 마음은 그렇게 바뀌는데 근본적인 방향은 그런데 예. 이게 강도는 아무래도 그렇죠. 아주 큰 즐거움이 오면은 나도 이게 아주 즐거워. 그렇죠. 그렇죠. 쏠리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근본적인 방향을 보는 마음, 그 예. 방향은 그렇죠. 근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막 큰 괴로움이 있을 때는 재빨리 돌아오고, 그렇죠? 근데 좀 즐거운 일 있으면 설설 돌아오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거나 그 정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경계에 따라서 자기 마음이 이렇게 환기되는 것도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 차별을 두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경계의 차별을.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그냥 여기 아무 일 없는 자리에 있을 때가 좋더라 하는 거를 이제 경험적으로 아시니까 그때가 가장 즐겁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더라도 뭐 막 즐거운 일이 있고 뭐가 뭐 보람된 일이 있을 때는 금방 그 경계를 떠나려는 마음이 잘 안 일어나요. 그렇죠? 괴로운 일이 있으면 확 떠나려고 하고 그렇지만, 근데 이게 그 말은 뭐냐면, 일단은 차별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계의 차별을 자기가 내적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자아의 관점인 것이고, 우리가 이 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좋고 나쁜 경계의 차별이 사라져야 된다고. 사사무예라 하잖아요. 사사무예. 사사무예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좋고 나쁜 것이 그야말로 이것이라서 괴로우면 괴로움을 떠나서 따로 진실한 것을 찾을 게 없어요. 괴로움이 이게 진실한 것이지. 그래서 거기에 즉해야 된다거든. 괴로우면 괴로움이 이것인 것이지 괴로움을 놓아버려서 따로 돌아갈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틈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과 경계의 틈이. 그거는 나중에 뭐가 사라지는지 아세요?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은 마음이 없더라요. 내가 마음을 따로 두고 있어서 마음이 없어져야 된다. 무심해져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하지, 마음만 있고 경계는 없다. 이거는 이제 외도라해요, 솥은. 경계가 곧 이 현상을 떠난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현상이 곧 마음이지, 현상 이면에 따로 마음이 있으면 그건 주관의식인 거예요. 주관의식. 이원성이라고요.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돌아갈 마음이 따로 있는 게, 그건 조작이에요, 조작. 그래서 공부가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 따로 없다라는 것, 일 없는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괴로움 자체가 일이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한 절대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해탈할 수가 없어요. 그게 괴로움이 법이라는 게 분명해져야지, 괴로워도 내가 손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걸 알고 그냥 놔둬버리게 돼요. 그럼 괴롭든 즐겁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냥 관심이 안 가요. 뭐 다 똑같은 법인데 내가 괴로우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좋고 나쁜 차별이 사라져야 돼요. 그게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은 일이든 다 이것이라는 게 스스로 법이 분명해져야 돼요. 좋고 나쁜 게 감정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게 그거거든요. 감정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는 감정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좋고 나쁜 게 똑같은 거구나. 그래서 좋고 나쁜 감정의 차이가 사라져버리면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존의 어떤 지식이나 그런 관점에서 자꾸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 시끄러운 것은 떠나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한다거나 그렇게 자꾸 이렇게 바꾸려고 하거든요. 왜 이쪽으로 돌아오겠어요? 뻔하지. 일이 없으니까 돌아오지. 바라는 게 있으니까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려는 욕구가 발동된 거 아닙니까? 그런 욕심이 왜 돌아오겠어요? 괴로움 받기 싫으니까 돌아온 거잖아요. 다 뻔하죠. 속셈을 보면은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돌아와? 그게 있든 없든 간에 왜 그런 식으로 챙기겠어요? 나는 괴롭기 싫어 이거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계속 이 상태에 왔다 갔다 해요. 빠졌다가 놓아버렸다가 빠졌다가 놓아버렸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런 식인 거죠. 근데 그거는 벌써 틈이 벌어진 것이고 법이라는 상을 마음이라는 걸 따로 두고 있는 거예요. 좋고 나쁜 그 경계가 그대로 진실한 것인데 그러면 괴로움이 닥치면 괴로움을 떠나서 어딜 가겠습니까? 그게 바로 진실한 것인데. 아니 그게 무슨 다른 데서 나오는 겁니까? 딴 마음입니까? 딴 집에서 나오는 괴로움이 있어요? 자기 집안 소식인데? 자기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멈춰야 돼. 그냥 오지 말고 그것이 도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사님이 극심한 경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아직도 재주를 부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오고 싶어도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는 경계에 닥치면요. 아무리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해도 놓아버릴 수가 없어요. 그 경계가. 그때 깨닫게 되죠. 궁지에 몰려서. 아, 내가 뭔가 따로 고유한 게 일 없는 상태 아니면 경계를 떠난 게 마음이라는 그 법상을 짓고 있어.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부서져야 돼요. 가사님. 그래야지 비로소 우리가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감정에서 자유로워지. 우리가 그 3계 얘기할 때 욕계, 색계, 무색계 하거든요. 색계는 감정과 몸의 세계인 거예요. 감정의 차별에서 사라지면 몸의 실체감이 사라져 버려요. 근데 감정에서 자유롭지 않은 한 몸의 실체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몸이 여전히 나라는 게 강력하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거사님. 그러니까 자꾸 이것이 요구하는 대로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 몸뚱이가 실체가 없다는 게 밝혀지지 않은 한 우리가 그런 감정의 문제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게 뭐가 실체가 있다라는 그 의식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느냐, 존재감에서 벗어나느냐, 일단 좋고 나쁜 것이 똑같은 일인 아무런 차이가 없고, 똑같은 일이라는 거를 뚜렷이 자각을 해야 돼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놓아버리려고 하지 말고 괴로움 거기에서 직면하시라 이거예요. 고통을 직면하면 그러니까 평생의 그 회피가 거기서 끝납니다. 고통에서 도망 다니지 마시라 이거예요. 회피하지 마시라고. 두려움에서 도망 다니지 마시라. 그럼 평생 도망 다녀야 돼요. 직면해야 돼. 이제 비로소 거사님의 일생일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 근데 그 도망 다니면은 절대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평생을 도망 다녀야 돼. 그 실체를 봐버려야 돼. 헛개비라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내가 뭐가 있다고 인정하고 회피했구나. 원래 없는 것인데 그거를 정면으로 이렇게 볼 수 직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번 보면요. 이제 2번, 3번 보는 건 쉬워져요. 그것도 습관. 도망 다니는 것도 습관이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것을 그때의 경험을 환기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그거를 봐야 되는 쪽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두려움이 아무것도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걸 지금의 두려움을 봐야죠. 옛날에 그거를 자꾸 떠올리거나 그 상태로 돌아가려 하지 마시고. 지금 그걸 두 눈 똑바로 뜨고 봐야죠. 항상 그러니까 체험은 항상 지금 하는 거예요. 매 순간 체험하셔야 돼. 그 체험은 실체 없음을 한때의 그 경험이 아니라 없어요. 원래 보면 자꾸 옆으로 보니까 있는 것 같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이렇게 보면 없어요. 이게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한 번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번의 용기가 필요하고 이게 우리가 이 이상을 넘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데 한 번 딱 넘어서 보면 이게 아무것도 없었네. 다 이게 감정에 속았고 뭐가 따로 있다는 그 고정관념에 내가 속고 살았구나. 평생을.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오픈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우리가 자제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상이 부서져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좋고 나쁜 거에 왔다 갔다 하면요. 왜냐면 그 아상을 키우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자꾸 아상의 에너지를 주입하는 거거든요. 아상이 원하는 쪽으로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아상에 역행을 해야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 그건 에고가 좋아하는 거야. 그럼 어차피 이 공부는 에고에서 벗어나는 공부인데, 그럼 어떻게, 에고가 좋아하지 않은 거를 그대로 직면하면은, 그때부터 에고의 껍질이 벗겨져 나가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근데 체험은 했어도 여전히 좋고 나쁜 거 왔다 갔다 하는 건 에고의 노름에 놀아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 조작이지. 괴로움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이쪽으로 챙기는 거는 에고가 챙기는 거고 조작이거든. 조작은 다 에고거든요.
그 실수를 빨리빨리 이렇게 캐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을 외면하고, 뭐, 고통을, 회피하고 그러면 그 평생 가요, 그게.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거사님이 공부에 힘을 발휘할 때가 돼. 예전하고는 다를 거예요.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공부 안 했을 때하고는 달라요. 공부하다 보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거는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거든요. 이게 법에 대한 눈뜸이 시작되면 이상하게 담대해져요, 사람이. 예전과 다르게 좀 그런 거 느끼시지 않나요, 거사님? 다르시죠? 네. 유년기 성장 과정하고 공부를 하면서 뭔가 이 자리가 딱 자각됐을 때의 힘이 다르죠. 네. 어떤 경계에 직면했을 때의 힘이. 그동안의 그 경험이 이제 한번 힘을 발휘할 때가 됐는데, 뭐냐면,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직면하시면, 이제는 따로 이제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냥 거기에 멈추게 돼요. 마음의 조작이. 그러면 더 공부가 아주, 공부에 공부하는 데 드는 힘이 아주 가벼워져요.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듯한 그런 식의 내적인 전환이 와요. 뭐가 와든 이건데, 근데 여전히 그래도 남아있는 이원성이 뭐냐면, 여전히 뭔가 법이라는 어떤 미세한 생각, 의식, 그게 뭐 순수 의식이든 공간 의식이든 뭐 아무것도 없다는 의식이든 그게 의식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것에서도 딱 벗어나는 전환이 오면 아무것도 거칠 게 없죠. 근데 아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이거예요. 체험 이후에 가장 어려운 고비가 좋고 나쁜 차별에서 사라지는 거. 그 좋고 나쁜 차별이 사라지는 거. 그게, 거기에 그 고비를 못 넘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개구리가, 그러니까 올챙이가 막 개구리가 되려고 막 우물 밖으로, 연못 밖으로 뛰어넘을 때, 올챙이 입장에서 너무 높은 거예요. 있는 힘을 해도 못 뛰어넘어.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탁 뛰어넘으면 이게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한번 뛰어넘는 이게 아주 엄청난 젖먹던 힘까지 딱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차마 그런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 길밖에 없다고 몰아세우는 사람이 없었고, 그게 바른 공부인지 안내해주는 인연을 못 만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체험은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후의 공부는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다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생각이라는 건 뭐냐, 기존의 분별심이거든요. 그걸로 한다 하면 다 편한 쪽으로 찾아가게 돼요. 법에 밝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고. 그게 뭐냐, 편한 쪽으로 가게 된다고. 이거를 자기 삶의 편의를 위해서 쓰게 된다고요. 법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삶의 도구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그 분별심이란 건 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체험이 일어나는 거는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이 이후의 공부, 바른 공부, 불이법으로 이렇게 통하는, 완전히 둘 아닌 이것으로서 온 우주가 그냥 자명해지는 거는 진짜 이게 눈 밝은 사람의 조언이 필요하다는 걸 누누이 느끼거든요. 저 공부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은 금방 이 고비를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6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늘 이거 못 넘어가지고 경계의 차별, 빠졌다가 돌아왔다가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아마 대부분의 경우가 이거예요. 이게 가장 큰 관문이라면 관문이에요. 체험 이후의 관문이. 제가 보기엔, 제가 공부할 때 보면은 이 고비 넘어가니까 그냥 물 흐르듯이 공부가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자꾸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챙겨질 때는 웬만한 소소한 일은 잘 챙겨지거든요. 이게 놓아버리면 되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놓을래야 놓을 수 없는 그런 극한 경계를 만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살려고 보게 됩니다. 살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그 직면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마조의 이론상 그려놓고 들어가도 30방, 나와도 30방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원에 매여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똑같은 대지인데 그어진 그 분별에 아니 들어가도 대지고 안에 밖에 나와도 똑같은 그거 아닌가? 우리는 그 분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좋고 나쁜 차별에. 그 안에 들어가도 땅바닥이고 밖에 나와도 땅바닥 아니에요? 그 대지, 그 무늬 이전에 그려진 원 이전에 한바탕의 땅은 못 보고 그 무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원에. 그거는 분별이거든요. 기준. 그거는 실제는 대지만 있어. 드넓은 대지만 있어요. 땅바닥만 있는데 우리는 원에 집중하잖아요. 좋고 나쁜 거에. 그러니까 들어가도 맞고 나와도 맞지. 분별에 집중하니까. 우리의 의식 분별이 그거거든요. 이게 허상이거든요. 허상인데 그거에 딱 프레임 안에 갇혀버리면 진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있는 건 뭡니까? 무한대로 있는 건 뭡니까?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 건 뭡니까? 하나의 땅이잖아요. 그 땅바닥 아닌가? 그 대지 아닌가? 그럼 말한 사람이 입을 때려야 돼. 니나 들어가라 그래. 이게 프레임, 우리 분별의 프레임이거든요. 자기가 그 기준이 뭐냐면 에고예요. 나한테 이롭고 이롭지 않은 거. 법이 여기에서 대지라면 에고는 이 구분 짓는 그거예요. 선, 경계, 분별. 딱 왜냐 에고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나는 부분이잖아요. 아니 나의 세계든 밖에 나의 세계든. 왜냐 우리가 에고라는 건 이 몸뚱이를 기준으로 나누지 않나? 보통? 아니면 자기라는 의식이 따로 있든가? 그게 원 아닌가요? 구획 아닌가? 몸이 나라면 이게 구획 지어진 거죠. 원래는 제가 공부할 때 이렇게 되게 정신이 번쩍 든 게 뭐냐면 어떤 식의 비유냐면 제가 찾았던 거는 우주를 찾았던 거예요. 우주를. 그러니까 전체잖아요. 우주라는 게 전체이기 때문에 우주를 찾아가지고 우주를 찾아서 막 돌아다녀. 우리 우주를 찾을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갈까요? 난 우주를 알고 싶어 할 때.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우주를 알고 싶어 할 때. 응? 그렇죠. 하늘을 볼 거예요. 분명. 저기 드넓은 이 지구는 아주 미세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천체에 대해서 알고 싶다. 우주에서 알고 싶다. 저 끝없이 펼쳐진 저 세계가 우주니까 저기를 가고 싶어 하고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막 저쪽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 몸뚱이도 우주고 이 땅바닥도 우주고 이 돌멩이도 우주라. 저기만 우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주 안에 다 있는 건데 근데 저기를 보면서 우리는 여기는 아니고 저기 이런 식의 관점으로 우주를 찾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것이 고스란히 있는 그대로 다 우주라는 얘기잖아요. 우주 안에 있지 우리가 우주 밖에 있습니까? 그런 식의 정신이 번쩍 뜨이는 전환이 오더라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이것인 것이에요. 좋고 나쁜 그 감정이나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인 것이. 이걸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따로 내 마음이 있겠습니까? 다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 마음인데. 아니 이게 딴 살림인가? 딴 일인가요? 뭔가 자기도 모르게 따로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부분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체인데. 자기도 모르게 어떤 분별, 기존의 분별 의식에서 아직 탈각하지 못한 거예요.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뭘 해도 이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거예요.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지. 다른 일이 있으면 그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좋아도 이거고 그거는 나의 그냥 기분일 뿐이고 느낌일 뿐이지 법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좋아도 법이고 나빠도 법이고 즐거워도 법이고 괴로워도 법이고 두려워도 법이고 공포조차도 퍼펙트한 거예요. 딴 건가요 그게? 무슨 딴 집에서 나오는 건가요? 우리는 그 경계라고 해서 마음에서 일어난 그림자다. 근데 우리는 이 그림자를 떠나서 마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따로 두고 있는 거야. 그림자를 떠난. 우리가 거울에 비유를 하는데 거울을 경험할 때 거울을 볼 수가 없어요.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우린 거울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 그림자가 곧 법성인 것이, 그러니까 공포가 법성인 것이고 이 두려움이 법성인 것이지 따로 이거를 떠나가지고 그럼 거울이 따로 있게? 이 비친 영상과 분리될 수 있게? 아니잖아요. 감정이 여기서는 완전히 무의미해져 버려야 돼요. 더 이상 감정 때문에 감정에 속지 마시라 이거예요. 감정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것이다.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뭐든 가장 끝에 남는 건 우리한테 장애가 되는 건 감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감정, 기분 그거에 다 매이거든요. 그러면 이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면 이 존재감이 점점점 실체감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점 무력해져요. 이게 힘을 잃어. 근데 여전히 감정에 매였으면 예전 그대로 뭔가를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분명하고 법문 듣는 순간 아무 일이 없는데 집에 돌아가면 무슨 일이 있어. 챙기면 아무 일이 없는데 챙기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어.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이 자기도 모르게 큰 어떤 분별에 빠져 있다라는 걸 자각하셔야 돼. 뭐 좋고 나쁜 그 분별에 강력하게 매여 있다. 근데 좋아도 이거고 나빠도 이거. 여기서 따로 회피할 수가 없어요. 회피할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회피를 해? 회피한다는 착각이지. 무슨 말씀인지. 그 제가 그동안은 뭐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부딪혔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이 마음 속에서는 더 큰 경계는 피하고 있었다는 게. 그렇죠. 예, 그거예요. 그게 잘 들여다보면 그게 자기 욕구대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여기까지만 이제 우리의 바람대로 공부하는 것이고, 이 고비 넘어갈 때는 내 바람과 이 원하는 마음, 공부를 통해서 얻으려는 마음은 완전히 끝나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원하는 마음을 갖고 공부했어요. 좋은 경계를 취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이제 그게 용납이 되고, 이 이후에는 뭐냐면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 진척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우리 어느 누구도 나쁜 경계를 받아들이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에고는. 근데 여기서부터 에고가 이제야 비로소 죽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제야 비로소. 이 이전에는 교묘하게 변신을 한 거예요. 교묘하게. 이때부터 비로소 에고가 이게 법에서 밀리고, 법의 뒷전에 밀리면서 점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운명으로 들어간다. 경계의 차별성이 사라지는 거를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아, 이게 똑같은 거구나 라는 거를 그냥 이해가 아니라, 그러면 이게 공부라는 거는 이해가 아닙니다. 이게 태도의 문제예요. 자기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좋고 나쁜 게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공부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실천하는 게 공부라 이거예요. 내 삶에서. 그래야지 비로소 우리가 실질적으로 에고가 이 힘을 잃어가거든요. 왜냐면은 에고는 좋은 것만 먹고 살지 나쁜 거는 안 먹고 살거든. 근데 나쁜 걸 다 받아들이면 에고가 힘을 못 쓰게 돼요. 점점. 이때부터 진짜 공부해, 사실은. 체험은 어떻게 보면 기회, 티켓 하나 얻은 거예요. 공부가 밝아질 수 있는 기회. 근데 진짜 공부는 우리 자아라는 게 사라지는,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고, 그게 드러나는 공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힘이 빠져야 되거든요. 이때부터 진짜 공부다.
그러니까 빨리 이런 전환이 빨리 오면 올수록 공부가 진일보해지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죽다가 살아날 것 같은 그런 궁지에 몰려야지 이게 포기가 되지 진짜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죽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진짜 죽는 것 같아, 자기가. 근데 그거는 진짜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에고가 죽어가는 거예요. 에고가 힘이 빠지는 거고. 그게 진짜 공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진짜 거사님이 진짜 이제 용기가 필요한 건데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게 예전하고는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처럼 그렇게 막 괴물 같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 감정 자체가. 그리고 그거를 조작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잘 보세요. 그게 뭐가 있나. 챙기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그냥 그거 직면하면요. 이제 금방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자각이 되면서 이제는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제 뭐 자기 스스로 차별을 두지 않기 때문에 긴장이 싹 풀려요. 그래서 사회생활도 편해져요. 사람 만나는 것도 편해지고 뭔 일이 일어나도 이건데 뭔 일이 일어나도 부처의 얼굴인데 뭔 일이 일어나도 법문인데 내가 긴장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뭔 일이 일어나도 있는 그대로 진실한 건데 욕을 해도 법문하는 것이고 뭔가 불편함이 일어나도 법문하는 것인데 내가 긴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게 진실한데. 그러면서 그야말로 그때부터 진짜 쉬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남을 의식하지 않고 긴장이 딱 풀리고 이완이 되고 진정한 자유가 이제 거기서부터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어떤 몸의 실체감이나 내 몸이 실체감이 없어지면 타인도 없어지고 컵도 없어져요. 이게 여전히 있다는 건 여전히 자기도 모르게 차별을 두고 있다. 감정의 좋고 나쁜 경계의 차별. 자기 욕구대로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닌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욕구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좋고 나쁜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 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듯이. 그래서 공부를 이제 더 좀 밀밀하게, 세밀하게 좀 안내를 받으셔야 됩니다. 또 뭐 궁금하신 거? 그러면 예. 결국은 이제 마음속에 자기가 보이는 것만 이렇게 하지 말고 회피를 하지 말고 예. 그 에고를 계속 예. 이 직면을 계속 하시라 이 말씀이죠. 에고는 우리가 따로 에고를 상대로 이렇게 씨름할 필요는 없고요. 경계, 그러니까 좋고 나쁜,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감정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네네.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 경계를 떠나서 이쪽으로 오려는 거를 이제 멈추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그냥 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온전히 그냥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자꾸 회피하면 이게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거기에 계시지 거기서 발을 빼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 네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게 근원적인 어떤 접근인 것이고 정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정면으로. 회피하면요 죽을 때까지 그래 다녀야 됩니다. 죽을 때는 아무런 힘을 못 써요. 공부가. 그렇게 직면하면 사실은 우리가 뭐 큰 경계들이 다 감정적인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멈추게 돼요. 그냥 나를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이런 느낌이 나도 그냥 있어요. 근데 그렇게 거기서 계속 멈추다 보면 처음에는 나를 막 어떻게 진짜 지려밟고 가는 듯한 그 공포가 두려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지나다 보면 밟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 자체에 그냥 투명한 그 감정만 있지. 존재감이 사라져 있어요. 그 감정만 그대로 있지 그것을 감정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 여전히 그 감정을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더 공포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지나다 보면 멈추고 거기에 그냥 버티다 보면 아 이게 내가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투명한 이 감정만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생각이구나. 그러니까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고 감각이 있을 뿐이지 그것을 받을 사람도 줄 사람도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말이 틀려. 왜냐하면 감정도 망상이고 느낌도 망상인데 나중에 그래도 우리가 이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받는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것만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그것만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느낌만 일어나고 있고 생각만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그걸 느끼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 느끼는 어떤 그걸 생각하는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상만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없어. 그냥 자아라는 게 없고 그냥 생각이 일어나고 있네 이 정도지. 내가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없단 말입니다. 아, 이런 괴로움이 일어나고 있지. 아, 내가 괴로움을 겪고 있어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원래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만 있다. 뭐 어떤 사람 동사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겪는다가 아니라 어떤 일이 그냥 일어나고 있구나. 그냥 괴롭구나 이거지. 내가 괴로워 이러지 않는다고. 그럼 괴롭구나 하고 나면 또 사라지고 없어요. 내가 괴로우면 계속 괴로운 나가 있지만 멈춰라. 도망 다니지 말고 거기 멈춰라. 그걸 그대로 경험해봐라. 직면해봐라. 아무것도 없다. 거기. 그걸 두 눈 똑똑히 뜨고 봐라. 그 한 굽이 넘어가면 진짜 공부는 이제 물 흐르듯이 갑니다. 그냥 내 맡기는 쪽으로 가요. 내가 하는 쪽이 아니라 인연의 흐름에 맡기는 쪽으로. 흐름에 맡겨야 돼. 내 맡기거든. 인연. 그래서 옛날 선사들은 마음을 텅 비워가지고 인연에 맡기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음을 비워서. 마음을 왜 비워? 마음에 안 비운 건 다 자기 기준이거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걸 다 비워버리고 자기를 놓아버리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따라가던 공부는 저절로 되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 자기 마음을 비우지 못해서 그게 문제였던 거죠. 마음을 못 비우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쪽으로. 앞으로의 공부도 아까 물으셨잖아요. 네, 아까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물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공부에 어떤 분명히 뭔가 변화가 오면은요 이게 좀 물어야 돼요. 혼자 하시면 한계가 있어요. 분명. 지금까지 특별하게 의지해서 공부했던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혼자 그냥 하신 계속 거죠. 혼자 일상생활에서 예. 왜일까 또 이렇게 또 해보고 예. 또 이렇게 하고 그렇죠. 나름대로 그냥 방법을 고안하신 거죠. 그렇게 하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생각 안에서 하게 돼요. 공부를. 생각에서 벗어나는 공부는 우리가 그 생각을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완전 미지의 길이거든요. 안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눈 밝은 사람의 인연이 진짜 중요합니다. 공부가 성숙해지시려면. 물론 자기의 어떤 열망이나 의지도 중요하거든요. 그게 중요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길을 자기 생각으로 갈 수는 없어요.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을.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을 생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참 이게 제대로 이렇게 그 공부 어떤 시기에 맞게 제대로 안내를 받으면 어떻게 막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거나 우회하거나 방황할 일이 아닌데 그런 인연이 안 맞아지면 이게 자꾸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기서 정체돼 있기도 이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체험에 머물러 있던 거예요. 이게. 그래 다행히 그래도 거사님이 용기를 내셔가지고 전혀 저는 이제 거사님한테 어떤 뭐라고 할 의도가 없고 그 공부를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그래서 진짜 이제 그 신심을 갖고 믿을 수 있고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연을 꼭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공부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다고. 근데 지금 다행히 거사님은 이제
솔직하게 이거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이후에도 뭔가 아련한 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고비 넘어가더라도. 그럼 그때 또 누가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또 그 상태에 정체될 수가 있어요. 어떤 의식에 머물러 있고 어떤 몸이 나라는 건 없지만 어떤 의식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를 이렇게 딱 좌표를 찍으면 안 돼. 어디에 머물러 있게 되거든. 공부 나라는 뭐 것이 따로 몸이 나라는 그런 생각은 없지만 뭔가 어떤 의식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또 있어요. 뭔가 이게 순수 의식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하나의 의식이 끝없이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자기 앞에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몸에서 벗어나면. 그러면 또 이게 공부구나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것도 다 뭐라고? 3개가 다 중생세계라고.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중생세계라고. 그것도 경계라는 거예요. 의식도 그런 식의 어떤 미세한 어떤 의식도 경계라는 거예요. 모든 대상화할 수 있는 게 다 끊어져 버려야 돼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런 것이 진짜 어떤 이원성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분명 뭔가 순수한 의식이야 끝없이 펼쳐져 있어 하는 거 자기가 얘기하는 거지 누가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주객이 아닌 거거든요. 여전히. 이 대상이 있는 한은 주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주 미세한 어떤 분별이기 때문에 그거를 딱 집어낼 수 없으면 또 거기서 오랜 세월을 보내거든요. 그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눈 밝은 사람이 진짜 중요하다. 이 이후부터는 그렇습니다. 체험 이후부터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혼자 갈 수 없는 길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스승, 사자, 전승 이것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니에요. 스승을 보면 제자를 알고, 제자를 보면 스승을 알고.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그 법이 그렇게 전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혼자 지금까지는 그래도 잘 해오셨는데요. 뭐 기회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오셔가지고 네. 그 공부의 어떤 그게 딱히 말할 게 없어 보여도 한 번 오는 거랑 또 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해보시면 또 그 어떤 눈높이에 맞게 또 드릴 말씀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이렇게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제 저희 모임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 소식이 오고 난 이후에 여러 고비들을 넘어가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이 소식이 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이후에 공부에 대해서 참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를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주 이게 세밀한 어떤 디테일하고 섬세한 어떤 안목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의문이 있거나 그러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게 물어보시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말씀드리고요. 아주 가까이에서 소통을 해야 돼요. 너무 미세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에 진짜 진심으로 뜻이 있다면 끝까지 가서 진정한 그 자유를 맛보고 싶으시다면 내가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공부가 정체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냥 진짜 이게 내가 맞다면 드러내놓고도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만 맞으면 그거는 자기만 맞는 것이 진짜 이게 맞는 거라면 누구한테나 꺼내놔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